안녕하세요. 다리왕입니다. 5년간 겨울 외투 단 2벌로 제가 살았거든요.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대학교 때는 오히려 브랜드 옷을 더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백화점 신상을 주로 사서 입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보세 옷을 훨씬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리고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비싼 옷 하나를 사기보다는 이제 저렴한 옷으로 몇 개씩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소비 패턴이 좀 굳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하나를 딱 결정하지 못하고 뭐 깔별로 아니면 스타일별로 한 번에 쇼핑할 때 여러 개를 구입해오곤 했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집에 옷이라든지 신발 너무 많은데 격식 있는 자리나 잘 보이고 싶은 자리에 입고 나갈 만한 게 딱히 마땅치가 않았어요. 30대 이제 초반을 지나서 중반쯤 되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막 옷장의 개수가 많고 다양하고 그렇게 튀는 스타일의 옷보다는 하나를 사더라도 소재라든지 패턴이 좋고 고급스러운 그런 맵시가 나는 그런 옷에 대한 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계절 옷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아마 패딩이나 코트 이런 겨울 옷일 텐데요. 10만원대 그냥 그런 싸구려 패딩? 브랜드는 있지만 기획상품으로 좀 저렴하게 나왔다던가 아니면 2월 상품 같은 것도 꽤 만족하면서 제가 잘 입고 다녔었는데요. 중반을 넘어서면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옷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입지 않던 브랜드들에 다 들어가서 입어보곤 했는데 그 당시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게 코오롱의 안타티카 라인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 안타티카 여성분들이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눈에 굉장히 많이 제 눈에는 띄기도 했었는데 안에 내장재가 굉장히 좀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표면의 소재가 굉장히 또 약간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패딩에서는 라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라쿤이 얼마나 풍성해 보이냐에 따라서 옷의 퀄리티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까지도 굉장히 좀 완벽해 보이는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근데 그해 신상을 사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코오롱 안타티카 라인이 그 당시에 가격이 한 7, 80만원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선뜻 결제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해에 그렇게 봐놓고 다음 해까지 기다렸습니다. 2월 상품을 사려고요.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1년을 기다려서 다음 해에 그 조금 이른 겨울이 되기 전에 조금 이른 시기에 제가 그 가산에 있는 아울렛에 찾아갔거든요. 코오롱 매장에 찾아갔는데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안타티카 제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따로 넣는다던가 뭐 예약을 해놓는다던가 이런 걸 기다리지 않고 매장에서 여러 가지 색깔 걸려 있었던 것들을 입어보고 그리고 라쿤 털 아까 말씀드린 라쿤 털도 굉장히 탐스러운 제품을 제가 골라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라벨도 한번 찾아봤는데 라벨은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정리를 하면서 버렸던 것 같고 이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리페어 키트라고 해서 제가 구입한 제품에 동일한 원단을 혹시라도 수선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라벨에 붙어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라벨은 제가 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찢어지거나 했을 때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가격이 제가 이제 그때 2017년 10월 20일에 구매를 했는데 아마 50% 정도 할인된 가격 47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47만원도 그 당시 가격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이제 어디 하나 제가 진짜 부족하다 싶은 점 없게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제품을 사게 되면 좀 오래 입기도 하잖아요. 신상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구입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결제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입던 패딩보다는 한 2~3배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딩을 구입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비싼 만큼 2~3배는 진짜 길게 입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일단 패딩 하나를 구매를 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패딩 하나도 좋은 게 필요하지만 또 코트 하나 좋은 거 진짜 사고 싶잖아요. 친구들 결혼식 갈 때 아니면 뭐 소개팅 같은 데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요.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통 이제 기획으로 나온 제품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10만원대의 제품들을 좀 많이 애용을 했었거든요. 보통 그런 제품들은 소재가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몇 회를 입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보풀 같은 게 살짝
살짝 올라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광택 같은 게 많이 사라지면서 좀 약간 후줄근해 보인다는, 그리고 이제 주름도 많이 가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알게 되었는데 트에 사용하는 소재 중에 가장 좋은 소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중에서도 캐시미어만 순수하게 들어간 캐시미어 100%. 근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캐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있는 줄도 몰랐고 소재가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케어 라벨은 사실 들여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었는데 백화점 1층 매장에 보면 되게 비싼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복. 마인이라든지 타임이라든지 미샤 세 군데를 들어가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들은 제가 이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고 매장조차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고급스러운 외관에 사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것조차 좀 부담스럽고 왠지 내 차림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이래서 패딩을 저렴하게 제가 구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런 하이엔드 브랜드도 분명히 재고가 있을 거고 2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인이랑 타임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좀, 제가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저에 비해서 좀 기장이 많이 긴 편이거나 아니면 좀 박시하게 뚝 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렇게 모던하고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게 왠지 제가 입으니까 좀 어정쩡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싼 코트인데 하나도 비싸 보이지 않고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런 핏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 체형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고 시아라는 브랜드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 취향에 좀 맞으면서 여성스러운 라인이 들어간 옷들이 많더라고요. 패턴이 정말 기가 막혀요. 패턴이 옷에 있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저렴한 브랜드보다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로 갈수록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남다르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허리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골반이 없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입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여성스러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그 패턴입니다. 미샤 옷을 입으니까 진짜 너무 몸의 곡선이 예쁘게 드러나는 거예요. 패턴에 정말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랑 소재만으로도 체형 커버가 이렇게 완벽하게 될까,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캐 100 상품이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100 상품이 있었는데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라인이었어요. 이렇게 박시한 라인은 아니었고 슬림하게 허리선이 들어가 있고 몸에 꼭 맞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소재 특성이 굉장히 윤기가 좌르르르해요. 윤기가 굉장히 반지르르하고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색깔이 같은 검정색이어도 훨씬 더 깊은 색감이 납니다. 입어보고 나니까 진짜 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욕구가 더 생기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여기가 아울렛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상품은 정상 가격이 무려 200만 원이 넘습니다. 라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라벨을 보면 219만 원입니다. 정상 가격이 그랬어요. 세일을 하니까 40% 했는데도 120만 원인 거예요. 이 캐백 상품이 원래 코트 중에서도 가격대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아마 제일 비싼 그런 코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꼭 사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갔음에도 가격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체념하고 일단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포기를 하지 못하고 이후로도 그 매장에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눈에 띄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장만 살짝살짝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눈독을 들여놨습니다. 좀 지나면 더 가격이 떨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품으면서 시간을 흘러보냈는데요. 그러다가 겨울이 다 지나고 해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느덧 백화점에선 이제 좀 있으면 봄 심상이 나올 만한 겨울 상품은 거의 이제 세일에 들어가고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점 1월이었는데 제가 봐두었던 그 코트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남아 있었는데 할인율이 무려 60%까지 커졌더라고요.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구입을 하게 되면 이미 겨울이 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1년을 정말 옷장에서 그냥 묵혀야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 가격이 아니면 다음 해가 되면 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실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87만 원을 제가 무려 현금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5일에 제가 캐시미어 100 코트, 캐백 코트를 드디어 겟했습니다. 제 생애 진짜 지금까지도 이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비싼 옷은
코트, 캐백 코트가 가장 비싸고요. 패딩 살 때와 마찬가지로 진짜 몇 배는 비싼 코트를 샀으니까 진짜 예쁘게 오래오래 입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횟수로 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현재 1월이고요. 저는 그 지난 5년 동안 그때의 결심을 지켰고 외투 그렇게 단 2벌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비싼 제품을 제가 2개를 동시에 거의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없었냐, 지금이었다고 해도 다시 구매를 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안타티카 패딩 같은 경우에는 8호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미샤의 캐시미어 코트 같은 경우에는 44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5년 전 저의 취향은 그렇게 몸에 꼭 맞고 타이트하고 딱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년 사이에 이제 제가 결혼까지 하면서 체중도 불어나고 이제 조금 넉넉한 옷들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한 사이즈 업해서 패딩도 한 90이나 95 사이즈, 코트 같은 경우에도 55 사이즈를 제가 구매를 했으면 앞으로도 좀 더 긴 기간 동안 편안하게 오래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마음이 5년 동안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코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마음 흔들릴 게 없었는데 패딩은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그 흔해 빠진 롱패딩 진짜 하나는 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적은 돈이니까 그냥 하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게 패딩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옷장에 굉장히 존재감 있게 부피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과 2년 전에 저 스스로와 했던 약속, 그렇게 조금 더 비싼 옷을 한 만큼 오래오래 입어보자라는 그런 저와의 약속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오래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구입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5년 전에 저 스스로와 했던 약속이 별거 아닌 약속이었고 추가 구매를 한다 해도 뭐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옷을 제가 고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제가 올해 2022년 겨울을 또다시 그렇게 단 2벌의 외투와 맞이하면서 무언가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옷을 구입할 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합리화가 그거잖아요. 비싼 옷 사서 내가 진짜 오래 입을 거다, 진짜 열심히 입을 거다 이거일 텐데요.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디 뭐 그렇던가요? 막상 사고 나면 또 금세 또 마음이 시들해지고 새로 나온 신상, 그다음에 입어보지 못한 스타일, 유행에 따라서 쉽게 사게 되고 또 방치되는 옷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저 스스로한테 서스럼 없이 붙여왔던 그 짠순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네가 무슨 짠순이냐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짠순이랑 안타티카 짠순이와 미샤, 짠순이와 캐백이라니 사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급스러운 옷, 좋은 옷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실제 그런 비싼 옷을 돈 주고 제가 구입해본 짠순이로서 오래 입어도 충분히 제 값어치를 하고 진짜 그 처음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이긴 하거든요. 변한 것은 옷이 아닌 내 몸이 그때와 같지 않거나 옷이 아닌 내 눈이 너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신 있어, 오래 입을 거야 하면서 구매하신다면 또 이것 또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할 때도 있고 저는 사실 저렴한 옷도 굉장히 좀 아껴서 입는 편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좋은 옷의 마감이라든지 소재 잘 보고 구입을 하면 몇 해 입어도 전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여전히 고급스럽게 잘 입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단 최소한 백화점 신상은 아니고요. 아울렛의 2월 상품으로 제가 5년간 함께한 외투 2벌에 대한 저의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렸고요. 벌써 1월인데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곧 있으면 이 겨울 옷들도 또 옷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은 또 어떻게 이 옷들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뭐 추가 구매를 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매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